이슈의 이면, 현장 이야기를 깊숙이 들여다보는 뉴스더. 오늘은 최종 결론만 남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언제쯤 결론이 날지 그 복잡한 방정식을 사회부 법조팀 정준영 기자와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정 기자, 일단 윤 대통령보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절차가 먼저 끝났습니다. 선고도 먼저 나올 거라는 예상인데 시점이 가늠이 됩니까? 네, 이번 주 안에 나올 거란 관측은 많습니다. 하지만 아직 선고일 통보는 없었습니다. 한 총리 탄핵 심판 변론은 윤 대통령보다 엿새에 앞선 지난달 19일 딱 한 차례로 끝났습니다. 비교적 쟁점이 간단하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 않을 거란 예상이 많습니다. 미국 트럼프 대통령발 글로벌 정세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 국정 공백 장기화에 대한 부담도 있습니다. 정상 간 외교가 어려운 현 시점에 하루빨리 피청구를 직무에 복귀시켜 그 역량을 국가를 위해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 네, 다만 한 총리에 대해선 탄핵 여부뿐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를 위한 국회 의결 정족수가 과반인지 3분의 2인지도 결론을 낼 걸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. 네, 그런데 헌재는 그동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세웠던 거 아닙니까? 예, 맞습니다.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14일,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가 났습니다. 두 사례를 적용하면 7일이나 11일쯤이 되는데 그런데 앞서 두 번 모두 선고가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7일, 14일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. 만약 한 총리 선고가 이번 주에 먼저 난다면 14일이 유력하다는 전망입니다. 하지만 헌재 관계자는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모두 추측성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. 자, 근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. 윤 대통령과 한 총리에 대한 선고를 같은 날 한다. 어떻습니까? 네, 실제로 헌재 내부에서 그런 가능성이 거론되는 게 사실입니다. 예. 만약 한 총리에 대해 헌재가 기각 선고를 먼저 할 경우엔 윤 대통령 선고에 대한 각종 불필요한 추측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. 두 사람 선고를 함께 하는 게 사회적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란 얘기입니다. 네,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마흔여 후보자 임명 여부도 큰 변수가 됩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탄핵 정족수가 6명이라 현재 8인 체제에선 재판관 3명이 반대하면 기각입니다. 하지만 확실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마 후보자가 합류하면 3명이 반대해도 윤 대통령은 파면됩니다. 야권이 신속 임명을 주장하는 이유로 보입니다. 다만 마 후보자가 참여하면 변론 갱신 절차를 거치느라 짧든 길든 선고가 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이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선고보다 오는 26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가 먼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게 됩니다. 자, 근데 헌재가 만장일치 결론을 내려 하는 거냐 아니면 반대 의견을 담느냐 이것도 좀 변수가 되죠. 네, 박 전 대통령 탄핵 인용 때는 8대0 만장일치였고 노 전 대통령 탄핵 기각 때는 숫자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. 사안이 엄중하고 선고 이후에 국민 통합 등을 고려하면 헌재가 어떻게든 만장일치 결론을 도출하려 한다는 관측이 나옵니다. 한 전직 헌법재판관도 한 사람이라도 다른 결론을 주장한다면 선고를 하지 않고 평일을 이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. 네, 복잡한 방정식이군요.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.